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드리프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데드리프트의 움직임을 먼저 알아야겠죠. 데드리프트에서 나타나는 주된 움직임은 고관절이 굽혀졌다가 펴지는 움직임, 고관절이 굽혀졌다가 펴지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힙 힌지라고 합니다. 힙 힌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힙 힌지 패턴을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힙 힌지 패턴을 하려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나의 골반의 중립 위치를 알아야 돼요. 전통적인 골반의 중립 위치는 여기 골반 앞에 툭 튀어나와 있는 뼈, 가장 튀어나와 있는 뼈를 ASIS, 골반 전상 장골극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도 가장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PSIS라고 해서 후상장골극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앞에랑 뒤에 이 툭 튀어나와 있는 뼈 두 개의 높이가 이렇게 각도 차이가 많이 나시면 안 돼요.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 ASIS와 PSIS의 각도는 약 10도에서 15도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10도에서 15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람이요, 지구상에 지금 몇 명 있죠? 한 80억 명 있나요? 80억 명이 있다고 하면은 80억 명 중에 똑같은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람마다 뼈 생김새도 다르고 뼈 길이도 다르고 근육 길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중립 자세라고 하는 것도 다 달라요. 사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이 ASIS와 PSIS의 이 10도, 15도 정도의 각도는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보셔야 돼요. 가이드라인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한 그 정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앞으로 한 30도 기우신 분이다 그러면은 조금 당겨서 한 15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본 상태에서 동작을 해보고 허리가 많이 쓰이네? 그러면은 각도를 조금 더 줄여보는 거고, 조금 줄여봤더니 허리가 말리네? 허리 척추에 요추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네? 그러면은 조금 더 각도를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근전도 검사라고 해서 딱 전극 붙여가지고 근육의 활성을 보는 그런 장비를 써서 검사를 하면은 물론 가장 좋겠죠. 내가 어떤 각도에서 골반을 얼마나 당기고 혹은 얼마나 꺾 돌렸을 때 내 코어가 가장 활성화되고 몸통이 가장 단단하게 잡히고 둥근 활성화가 가장 많이 되고, 이거를 그런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렵죠. 그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하지만 일단 전통적인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중립적으로 한 10도, 15도 정도 잡아놓고 일단 가볼 겁니다. 제가 벤치 앞에 섰잖아요. 여기서 힙힌지 패턴을 연습을 해볼 건데, 힙힌지 패턴, 고관절을 이렇게 굽혔다가 펴는 움직임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고관절을 쓰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 하세요. 어떤 관절을, 하체 쪽에서 어떤 관절을 가장 잘 쓰냐면요, 무릎을 잘 써요. 무릎을 잘 쓰다 보니까 고관절 잡아볼까요? 힙힌지 해볼까요? 하면은 무릎을 같이 접어버려요. 요렇게 고관절을 잘 접어서 가야 되는데 무릎을 같이 써버리다 보니까 요건 뭐죠? 스쿼트죠. 스쿼트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벤치 위에 도움을 받을 거예요. 정강이를 딱 붙여놓게 되면은 우리가 스쿼트를 해서 앉으려고 하더라도 무릎이 못 나가죠? 무릎이 못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무릎이 나가지 못하게끔 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단 첫 번째로 전통적인 각도,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골반 중립 상태를 맞춰 놓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고관절을 접었다가 폈다 가. 근데 이때 또 주의하실 점, 상체의 움직임.
상체는 움직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체는 안정화를 해놔야 돼요. 안정화. 땅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상체는 땅 고정된 상태에서 하체만. 상체는 땅 고정된 상태에서 하체만 움직여야 돼요. 하체만. 상체는 움직임이 발생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특히 요추부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허리 나가실 거예요. 고정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상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요거는 거울 한번 체크를 하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 골반 정면 맞춰놓고 거울 보면서 쭉 내려가는데 허리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안 움직이네 안 움직이네 쭉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근데 이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둘 다 마찬가지인데 무게중심이 또 중요해요. 발의 앞에 살짝 가 있어야 됩니다. 발 뒤꿈치로 서 있으면은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조금 반사적인 기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리고 역학적인 것도 좀 포함이 돼요. 우리가 고관절을 접어서 상체가 앞으로 쏟아졌죠.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 중에 하나가 머리입니다. 머리가 앞으로 쭉 빠졌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항상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계속 당겨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무거운 머리가 앞으로 빠졌죠. 그러면은 중력이 당기면서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려는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런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외부적인 힘이 작용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내부적으로 앞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엉덩이가 아래로 당기고 햄스트링이 뒤터벅지가 내 몸을 아래로 당깁니다. 요렇게 해서 반사적인 기전으로, 그리고 근육이 또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근육이 늘어나면서 그런 반사적인 기전으로 인해서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긴장이 돼요. 수축을 하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에 가 있어야 돼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서 외부적인 힘이 앞으로 내 몸을 당기게끔 만들어주고, 내부적으로는 둥근과 햄스트링이 늘어나면서 내 몸을 아래쪽으로 뒷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계속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돼요. 무게중심을 앞에다 주고 고관절 한번 접어보세요. 뒤터벅지 당기고 엉덩이에도 텐션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에 무게중심을 딱 주는 순간 힘이 싹 빠져요. 뒤터벅지랑 엉덩이가 힘이 싹 빠집니다. 활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데드리프트 할 때 맨손으로 안 하죠. 덤벨이든 캐틀벨이든 바벨이든 손에 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외부적인 힘 말씀드렸죠. 무게중심이 뒤로 가게 되면은 얘네 활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손에 그런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는데 얘를 계속 들고 버텨야겠죠.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엉덩이랑 햄스트링은 일을 안 해. 그러면은 뭐를 써야 돼요? 허리를 쓰는 거예요. 허리를 써서 떨어지면 안 돼, 버텨야 돼 하면서 허리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적으로, 그리고 이런 신경근 제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무게중심이 살짝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살짝 앞에 가 있어가지고 엉덩이와 햄스트링의 활성을 유도를 하셔야 된다. 자, 다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가볼게요. 첫 번째, 골반의 정렬. 허리가 과하게 꺾이거나 말리지 않게 골반의 정렬을 잡아준다. 두 번째, 골반의 정렬을 잡았으면은 상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준다. 세 번째, 고정을 시켜줬으면 무게중심부터 갔어야 됐나? 무게중심 앞꿈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힙힌지. 무게중심 계속 앞발에 주면서 상체 고정, 고관절을 굽혀준다. 언제까지? 뒤터벅지가 당겨서 더 이상 못 내려갈 때까지 일단 연습을 해주세요. 갔다가 쭉 발로 밀어서 올라왔다가 쭉 갔다가 쭉 올라왔다가. 허리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골반 앞에 툭 튀어나와 있는 뼈 있다고 했죠. 한쪽 중지를 그 뼈에 딱 대고 엄지손가락을 갈비뼈에 딱 대세요. 만약에 내려가면서 이 중지와 엄지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허리가 말리는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얘네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허리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와 검지로 이 골반 앞에 툭 튀어나와 있는 뼈와 갈비뼈를 딱 짚고 얘네가 움직이지 않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게 조절을 하면서 무게중심 발 앞꿈치 쭉 조절을 하면서 유연성이 허용하는 만큼 갔다가 올라오기. 일단 이렇게 해서 힌지 패턴을 먼저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덤벨을 준비를 했는데 덤벨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체에 먼저 무게가 실리잖아요. 손으로 덤벨, 캐틀벨, 바벨을 먼저 잡아서 손에서부터 팔을 타고 어깨 관절, 날개뼈를 통해서 둥근 햄스트링, 종아리, 발까지 이렇게 무게를 전달시켜주는 연습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강이 마찬가지로 붙여주고 골반 정렬 잡고 상체 안정화 쭉 고관절 잡기, 고관절 잡아서 언제까지 잡죠? 손 닿을 때까지. 손 닿을 때까지 갔으면은 딱 걸어줄 거예요. 걸어줄 건데 이제 내려가실 때 이제 내가 이거를 손으로 잡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가게 되면요, 쭉 뻗으면서 이렇게 허리를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가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데드리프트 하실 때에는 상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상체는 그냥 버텨주기만 해요. 안정화, 고정이 딱 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모든 컨트롤은 하체로 갈 겁니다. 모든 컨트롤은 골반 정렬, 상체 정렬 딱 잡은 상태에서 고관절이 접히고 엉덩이 뒤로 빠지고 앞으로 골반이 줄면서 고관절이 접히고 고관절이 접히는데 허리와 척추가 온몸이 상체가 고정이 돼 있고 안정화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골반 따라서 앞으로 기울게 되겠죠. 골반 따라서. 그렇게 기울다 보니까 손이 닿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허리 말리신다는 거. 하체로 모든 컨트롤. 하체로. 골반이 앞으로 기울다 보니까 손이 닿는구나 이런 느낌. 손이 닿으니까 잡아야지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뻗어서 잡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딱 잡으셨다. 그러면은 손은 걸어만 둘 거예요. 상체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죠? 막 잡아서 힘을 쓰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손 걸어두고 가슴이 손이랑 멀어질 거예요. 가슴이 멀어질 겁니다. 이때도 상체는 안정화가 돼 있어야 돼요. 상체가 안정화 돼 있다는 건 고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골반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슴이 멀어지는데 체스트업을 해버리면은 움직였죠, 상체가. 안정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체스트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멀어지시는 거예요. 그대로 걸고 그대로 멀어지시게 되면은 그 등 근육이 이 무게가 작용하는 만큼 늘어나려고 하겠죠. 길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 근육이 계속 길어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뭐 원피스의 루피도 아니고 고무인간도 아니고 쭉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둥근 햄스트링처럼 반사적으로 근육한테 너 더 늘어나면 안 되는데? 짧아져야 되겠는데? 하면서 수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등에 텐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걸어놓고 멀어지니까 늘어난다 더 늘어나면 안 돼. 너 수축해야 돼 등에 힘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등에 힘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체가 좀 더 안정화가 됩니다. 상체 안정화가 더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승모근 그리고 광배근, 기립근도 당연히 쓰여야 돼요. 을 타고 쭉 와가지고 뭐 흉요근막 그리고 골반 등을 통해서 둥근으로 연결이 되고 둥근을 타고 또 햄스트링을 타고 종아리를 타고 발까지 손 걸고 쭉 멀어져서 손에서부터 팔, 어깨 그리고 등, 엉덩이, 햄스트링, 종아리 마지막으로 발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딱 멀어졌을 때 발에서 이 덤벨의 무게가, 캐틀벨의 무게가, 바벨의 무게가 느껴져야 됩니다. 딱 멀어졌을 때 발이 이 무게만큼 딱 눌린다. 연결이 된 거예요. 힘의 연결이 잘 되셨으면은 이제 뭐 하면 되죠?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발로 바닥을 쭉 밀어내시면 돼요. 이때도 상체가 올라오죠? 근데 이것도 내가 능동적으로 상체를 세우려고 하는 순간 체스트업 하면서 허리를 꺾어버립니다. 안정화가 깨지죠.
안정화를 해놓은 게 깨지면서 허리를 많이 쓰시게 되고 허리 통증이 되실 거고 허리 통증이 생기실 거고 이제 하체에 무게 전달도 안 되실 거고. 그래서 안정화된 상태에서 가슴 멀어지고 그대로 다리만, 몸은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리만 쭉 내려올 때도 처음 세팅 잡았던 거랑 똑같이 상체는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버텨주는 거예요. 덤벨 무게만 버텨주면서 골반 정렬 유지하면서 골반이 쭉 움직여주기, 쭉 밀어주기. 상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상체는 고정, 다리만 밀기. 상체는 고정, 다리만 밀기. 상체는 고정, 다리만 밀기. 그리고 이때 광배근이 활성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광배근. 그래서 이 덤벨이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안 됩니다. 멀어지게 되면 안 돼요. 이 덤벨을 몸 쪽으로 당겨서 광배의 활성도 좀 이끌어내셔야 되거든요. 광배근, 그 암풀다운 혹시 할 줄 아실까요? 암풀다운? 요렇게 당기는 케이블 머신에서 많이 하죠. 광배근 운동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덤벨을 몸 쪽으로 당기는 게 암풀다운을 하면서 광배근 쓰이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광배근의 기능을 써서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거든요. 광배근을 타고 이 무게가 흉요근막 등을 타고 둔근까지 연결해서 하체까지 연결을 잘 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덤벨이 몸 쪽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 바벨을 가지고 그리고 슬링렉을 가지고 실전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발의 무게중심. 스탠스부터 할게요. 발의 무게중심이 약간 앞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비율적으로는 보통 얘기하는 게 한 앞쪽 55, 뒤쪽 45 혹은 뭐 6대4 요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몸의 무게중심과 이 바벨의 무게중심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바벨이 발의 약간 앞쪽에 위치를 해야겠죠. 무게중심이 살짝 앞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발의 약간 앞쪽에 바벨이 위치할 수 있도록 서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허리 정렬, 이렇게 오리궁뎅이 되거나 이렇게 말린 상태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골반 정렬을 찾아주실 거고, 골반 정렬을 잡으셨으면은 상체는 움직이지 않게 안정화, 고정을 시켜주실 겁니다. 상체의 안정화, 고정까지 잘 되셨으면은 이제 뭐 하면 되죠? 내려가야 되죠. 고관절 접기, 힙힌지 피턴, 고관절을 접으실 거예요. 이때도 상체가 움직임이 없게끔 최대한 신경을 쓰시면서 내려가실 거고, 내려가면서도 발 앞꿈치 무게중심 항상 유지. 무게중심 내려가면서 이렇게 뒤로 가시면 안 돼요. 무게중심 항상 앞으로 살짝 주시면서 고관절 접기, 상체 앞으로 쏟아져 가셔야 돼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가시려면은 이렇게 내려가시다 보면은 엉덩이가 늘어나고 햄스트링이 늘어날 겁니다. 햄스트링이 더 이상 못 늘어나고 엉덩이가 더 이상 못 늘어나는 구간까지 가셨으면 스톱. 여기서 더 내려가려고 하시면은 허리가 이렇게 말릴 거예요. 고관절 다 썼으면은 스톱. 근데 바벨이 멀죠. 그럼 이제 어디를 써야 되느냐? 무릎 관절을 쓸 겁니다. 무릎을 써서 앉아줄 거예요. 언제까지? 손이 닿을 때까지. 손이 닿았으면 아까 어떻게 했죠? 손은 걸어만 두고 손과 가슴이 멀어졌습니다. 손과 가슴이 멀어지게 되면은 등에 텐션이 땅 실릴 거예요. 등에 땅 텐션이 실림과 동시에 이제 올바른 정렬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인지를 하면서 내려갔다면은 하체에도 힘이 땅 들어올 거예요. 가슴이 땅 멀어지는 순간 하체에도 힘이 땅 들어옵니다. 발이 아래로 꽉 눌러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바벨의 무게가 발까지, 내 손, 팔, 어깨, 등, 그리고 엉덩이, 뒤터벅지, 그리고 무릎 관절도 썼죠. 앞허벅지에도 힘이 땅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발까지 땅 연결이 됐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지면을 밀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처음 세팅 잡았던 거랑 똑같이 발 앞꿈치 살짝 무게 실어준 상태 유지를 해주면서 골반 정렬 맞추고 상체 고정 움직임 없이 딱 잡아준 상태에서 고관절 접기, 상체 앞으로 쏟아져 내려가기, 뒤터벅지, 고관절 다 썼네, 무릎 쓰기.
땅 멀어지면서 눌러주고 쭉 몸통 상체 땅 고정 땅 시키고 고관절 접으면서 상체 앞으로 쏟아져 내려가기. 무게중심 발 앞꿈치 유지. 무게중심과 가도 유지를 해주셔야겠죠. 항상 일정하게 상태에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암만 해도 막 계속 허리가 꺾이신다거나 기립근이 좀 과사용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냥 허리가 약하신 거예요. 허리 근육이 약하시다 보니까 안정화를 해서 우리가 보면은 무게가 상체에 걸려서 앞으로 숙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하죠? 몸이 계속 이렇게 굽혀지려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립 자세를 위해서 펴려는 힘을 쓰기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립근이 안 쓰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기립근 당연히 쓰여야 돼요. 기립근이 당연히 쓰여야 되는데 기립근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굽으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그냥 힘 안 되면 이렇게 굽잖아요. 그쵸? 이렇게 굽잖아요. 이렇게 굽으려는 것에 저항을 해서 땅 잡아주려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요 정도만 딱 버텨주는 것도 힘드신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몸을 이렇게 굽히는 힘이 약하신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무게가 계속 실려서 이렇게 굽어지려고 하잖아요. 굽어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쭉 펴는 힘을 썼는데 이 펴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런 굽히는 힘에서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허리가 과하게 펴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코어 운동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런 코어 운동을 하게 되면은 뒤쪽에서 기립근과 등 근육이 몸이 굽어지지 않게 펴려는 힘을 쓸 때 앞쪽에서도 과하게 펴지지 않게 당기는 힘을 딱 줘가지고 양쪽에서 밸런스가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안정화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딱 당겨주는 힘이 많이 약하신 경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또 코어 운동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코어 운동을 하고 와보세요. 한번 코어 운동을 하고 오시면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봤는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올라왔죠. 여기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그냥 고관절 접어서 쭉 내려가다가 다 내려놓지 않고 그냥 올라오면은 그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죠. 그냥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냥 어디까지 움직이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상체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코어 운동이 무조건 필수예요. 무조건 필수. 저도 데드리프트를 바로 안 알려드립니다. 데드리프트 절대 바로 안 알려드리고 하체 운동, 등 운동 하면서 걔네를 잘 쓰는지 잘 쓰게끔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데드리프트 들어가기 전까지는 발 운동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코어 운동, 몸통을 정확하게 딱 안정화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길러준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데드리프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내가 코어가 괜찮은지, 발 괜찮은지, 등 근육과 하체 근육을 잘 쓰는지, 특히 하체 쪽에서는 둥근 못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좀 잡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드리프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없으신데 달아주시면은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치지 않게 안전운동 하시길 바랄게요.
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또 있어요. 많이 하시는 실수들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두 가지는 내가 골반 정렬 그리고 상체 안정화 모든 것을 잘 했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기본 세팅까지는 잘 잡은 경우, 세팅은 잘 잡았어요. 딱 걸어서. 근데 이제 엄청 고중량을 하게 되면서 하체 힘을 딱 써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힘들다 보니까 체중을 써서 뒤로 이렇게 기대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뒤로 이렇게 기대서. 뒤로 누우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꿈치로 가가지고 딱 눌러서 하체를 써야 되는데 뒤로 기대면 발 뒤꿈치로 가죠. 이렇게 되시면은 둔근이랑 햄스트링 이런 거를 못 쓰게 돼요. 못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무게중심이 뒤로 가게 되면은 둔근과 햄스트링 활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 바벨의 무게를 어쨌든 간에 버티고 들려고 하기 때문에 허리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허리로 다 받아요. 허리로. 그러면서 기립근이 과사용되면서 허리가 아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기대서 들려고 하지 마요. 뒤로 누워서 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대로 밀어야 돼요. 그대로 밀어주셔야 되시고 다음으로 두 번째 경우로는요. 이거는 저도 예전에 한때 좀 많이 실수를 했던 건데 여기에서 가슴 딱 멀어지면서 등에 광배근에 승모랑 광배근 특히 광배근 쪽에 텐션을 잘 못 거는 경우 텐션을 땅 잘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연결이 땅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광배 활성이 안 돼가지고 하체까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따로 노는 거죠. 하체 힘은 되니까 상체는 가만히 있고 하체만 이렇게 올라요. 하체만 얘가 같이 이렇게 땅 가져야 되는데 하체만 움직이고 등은 안 쓰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허리가 먼저 올라오면서 다리만 쓰이면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등에서의 텐션을 못 잡는 경우예요. 그래서 등에서의 텐션을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암풀다운 하시면은 연습 많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좀 가벼운 무게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가벼운 무게로 팔꿈치 딱 실어놓고 쭉 내려갔을 때 광배근에 잘 걸려있는지 체크. 그리고 이렇게 광배근의 텐션을 유지를 하는 연습. 광배근의 텐션을 유지하는 연습 하시면은 좋아지실 거예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